작품입니다. 소금은 몇 년 작품이냐면 몇 년작이에요? 1934년작이에요. 1934년에 쓴 작품이 강경애보다 소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소설을 공부하잖아요. 여류 작가가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한두 명 나와. 근데 이제 그 중에 나온 여류 작가 중에 한 명이 누구냐? 강경애. 강경애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국문학에서. 그 정도로 유명한데 강경애는 이제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최서에는 이제 최서의 강경애는 비교할 게 있는데 체험문학이라고 했잖아요. 체험문학.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강경애도 체험문학일 것 같죠? 그렇지 않나요? 막 소금 이 작품 보면 뭐 엄청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강경애는 체험문학이란 말 안 써요. 그냥 간도 소설 이렇게.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되게 좀 남성 중심적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여러 남성 중심적. 어쨌든 간도 소설 또는 여성 소설 이렇게 이야기하지 강경애 작품을 체험문학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국문학에서. 체험문학은 아닐 것 같아요. 아니 이것도 체험문학은 기죠.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게 강경애가 이걸 썼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기의 체험이 그대로 쓴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삶을 녹여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강경애도 실질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여러분이 최서애가 이걸 썼는데 이게 모든 게 최서애의 일거수일투족에서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 가세요? 이게 김군, 박군 이러니까 최서애가 마치 물론 이제 최서애도 체험을 했겠지만 이렇게 뭐 한 거는 약간 상상력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학적으로 역사 전기 비평이라고 하는 건데 작가가 쓴 글을 실제로 작가의 생애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걸 역사 전기 비평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셔도 알았어요. 역사 전기 비평이라고 하는데 이 강경애도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체험을 기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반했는데 이제 그걸 소설화 시켰었는데 어쨌든 강경애는 체험문학이라고 쓰지 않는다. 이거는 뭐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저도 이제 이 문학 강의 이렇게 듣다 보면 교수님들이 그래요. 왜 강경애도 그런데 이런 거냐. 그거는 약간 남성 중심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강경애는 간도 이주민의 고난사 이런 걸 되게 많이 썼죠. 근데 이제 강경애는 여성이다 보니까 뭘 이야기하냐? 이게 중요해요. 써놓으세요. 강경애는 식민 이게 이제 중요해요. 좀 이 스타일이 달라요. 식민지 써놓으세요. 궁핍 상황이. 당연히 최세의 탈출기도 식민지 궁핍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여성에게 가하는 이게 중요해요. 여성에게 가하는 고통의 사실적 형상화. 이걸 썼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거 아니죠? 읽어보셨으니까? 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경애. 식민지의 궁핍 상황이 누구에게 여성에게 가하는 포인트가 여성이에요. 여성. 읽어보시면 엄청나게 여성의 남성은 쓸 수가 없어. 나중에 해산하는 걸 어떻게 씁니까? 남자들이 나와보지도 않았는데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썼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처음에 보면 이 소금 읽어보면 처음에 되게 이 주인공이 의존적이죠. 그리고 수동적이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말로 하니까 좀 써보세요. 그 메모리 있으면. 의존적이고, 자, 써보세요. 수동적인,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여성, 콤마, 어머니에서.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여성, 콤마, 어머니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밀매하는 거 나오죠? 네. 읽어보셨겠지만. 자, 계급 의식의 각성으로 나아가는 과정.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여성, 어머니에서 뭐로 나간다? 계급 의식의 각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이게 소금이에요. 자, 읽어보신 분은 확실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은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여성 소설이잖아요. 왜 여성 소설이냐? 여성의 정체성이 두드러지는 여성적 글쓰기로서의 소설이죠. 여러분, 자, 제가 물어볼게요. 정체성이 영어로 뭐죠, 일단? 정체성은 영어로 뭐예요? 몰라요? 쓰면 알 것 같은데.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티 안 들어보셨어요? 다 들어보셨죠? 그럼 아이덴티티를 세 글자로 하면 뭐냐 했더니 정체성이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 그럼 제가 물어보겠어요?
아이덴티티를 세 글자, 영어로 세 글자. 영어로. 여러분 너무 잘하시네. 나는 누구인가? 뭐죠? 꼭 알아두세요. 이 정체, 이게 별거 아닌가 좀 중요하네. 타로에서도 이 정체성을 따지는 거잖아요. 좀 공부 작년에 하셨지만. 후의 날, 나는 누구인가? 이게 아주 중요하다니까요. 정체성은 후의 마의 문제를 다룬다. 자, 이걸 다루고요. 그래서 이 간도 체험을 기반해서 아까 이제 체험을 아니지 않냐 질문하셨는데 간도 체험을 기반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 강경에도 이 그 박화성이라는 또 작가가 있어요. 더불어서 이 박화성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여성 작가 중. 박화성도 나중에 이제 제가 목포문학관에 한번 갔는데 목포에 가면 그 목포문학관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이렇게 한번 나중에 가보시면 정말 볼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여기는 이제 문화교양학과니까 이제 그런 역사적인 이런 쪽으로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이게 문학관 쪽으로 탐방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인생을 보는 또 다른 안목이 있어. 그런 그 역사적인 것도 물론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것도 좋아요. 근데 문학관을 탐방을 하면서 이렇게 또 공부하다 보면 그만의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가야 문학관? 아니 여러분이 뭐 나중에 원하시면 한 번은 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인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잘 다룬 작가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제가 한번 내볼게요. 이 중에 한 5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 잘 맞추시는지. 이 봉염 어머니죠. 봉염 어머니 첫 번째가 봉염 어머니가 간도에 온 후에 이것이 없어서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 뭐예요? 소금. 너무 쉽죠. 그래서 소금이라는 건 이제 소하고 금과 같다 이런 뜻인 거 아시죠? 소금이라는 게 소 있잖아, 금. 제가 이야기 했나? 어떤 이제 남편이 아내한테 그랬대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뭐죠? 황금, 소금, 지금이야. 맞죠? 황금 좋잖아요. 소금, 지금. 그 아내가 이러더래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 현금, 지금, 입금이야. 그러더래요. 현금, 지금, 입금. 그게 더 중요하지. 그 뭔 소리 하고 있냐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팡둥은 봉염 어머니를 왜 내쫓았는가? 누구야? 팡둥 있잖아, 팡둥. 팡둥이 왜 봉염 어머니를 왜 내쫓았는가? 아니야, 임신보다도 이 봉식이가 공산당원으로 처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후환이 붙일까 두려웠어. 임신했잖아요. 아니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안 나타났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거짓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상상력인데 그래서 이제 작품적인 어떤 내용으로 볼 때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좋겠죠. 좀 더 보급적인 측면.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는 했지. 네,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봉이를 낳은 봉염 어머니는 헛간에서 이거 모르면 간첩이죠. 무엇으로 굶주림을 달래요? 파죠, 파. 이거 저희 이제 국문과 시험 보면 이게 나온다니까 이게 진짜.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진짜? 이거 봉염 어머니가 헛간에서 무엇으로 굶주림을 달래는가? 1번 파, 2번 뭐 양파, 3번 시금치, 4번 뭐 이렇게 하고 나와 진짜. 이건 좀 위치한 거 많이 나와. 아 시금치에도 너무 다 뭐 이렇게 좋겠다. 나와. 진짜. 시금치 뭐 이렇게 나와. 시금치를 좋겠다. 이렇게 파죠. 자, 봉염 어머니가 봉염과 봉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그렇죠. 유모죠, 유모. 봉염 어머니가 가족이 모두 죽었잖아요. 최종적으로 선택한 일은 소금 밀수입이죠. 그렇죠. 밀면 소금 밀수입이죠.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 작품은 봉염 어머니의 시선과 목소리로 다루고 있어요. 맞죠? 네. 봉염 어머니의 시선과 목소리를 다루는데 이제 이 책이 웃기는 게 뭐냐면 인쇄가 된 후에 검열이 돼요. 맞죠? 네. 일제에서 검열이 돼서 이 마지막에 보면 240자 정도가 이 붓으로 먹칠을 해버려요. 삭제돼버려요. 240자가. 뭘 썼는지를 몰라. 일본이 하여튼 이 국문학 공부하다 보면 짜증나. 그러니까. 그죠? 그걸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정확하게 뭐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빵둥이라 이건 잠깐 중국어인데 알려드릴게요. 빵둥이 뭐냐면 원래 이제 집방자에다가 그 다음에 이 동력 동자.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한자로는 방동이에요. 방동. 맞죠?
이 방동이라는 게 중국에서 집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아, 이 집주인, 그러니까 방동이 사람 그 여러분 방동이 뭐 이름인 줄 알잖아요. 그게 아니라 집주인을 방동인데 중국어로 발음하면 방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것도 그러니까 공부할 때 이런 게 더 재밌는 거라니까. 이런 걸 여러분 이제 책에 안 나오는 그런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저기 어린이 거를 읽으면 좋은 것도 있어요. 여기 설명이 나와. 아 그래요? 아 그 나와요? 네. 네. 그러니까 집주인인데 근데 이게 중국어식 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신은 그 집주인인데 엄밀히 말하면 집주인인데 지주라는 뜻이라 이게 지주. 그러니까 원래는 집주인이 이게 집방자니까 집방자의 동력동자인데 네, 집주인이라는 뜻. 하여튼 이제 그 팡둥의 아이도 낳잖아요, 그죠? 봉이. 그래서 이제 그 나오는데 이 책의 하이라이트는 해산이에요, 해산. 뭐 다른 것도 물론 이제 쭉 읽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이 책에서는 하이라이트는 해산 부분입니다. 해산. 이제 그 부분에 제가 좀 초점을 둬서 보면 결국은 이제 이 내용들 자체를 읽어보면 그 뭐랄까요, 이 안에 그러니까 결국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돈이 많으면 남의 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살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문제들을 잘 다루고 있죠. 그래서 그 이제 그 어디 해산 부분에 좀 읽어보면 한 두 번째 단락이 나오죠. 그날 밤으로 팡둥의 태도가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찾으셨어요? 해산이라고 써져 있는 책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책에는 그 각자 뭐 표시가 돼 있나요? 그런 건 없었나? 그러니까 제가 뭐 여기 이렇게 페이지를 잘 몰라가지고. 1, 3, 4 해갖고 하여튼 그러니까 해산 부분 한번 이거 봐보세요. 해산 아이 낳는 이야기 나오지 않나? 아 그러면 이건 넘어가요. 나와요. 네, 나오죠. 그러니까 예,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포인트예요. 이 책에서 포인트는 그 부분을 좀 먼저 읽어보고 나서 그러면 수업을 할게요. 그 부분은 중요하니까 이건 안 읽을 수가 없죠. 안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해산의 고통 같은 것들이 나오죠. 어떤 부분에 유머 부분에서 나오죠. 유머 부분에서 이제 뭐 봉염의 신발 소리가 이렇게 되는 단락 찾으셨어요? 거기부터 볼게요. 봉염의 신발 소리가 아직도 사라지기 전에 이렇게 나오는 단락 없어요? 해산 부분에서 제가 페이지가 달라서 이거 하여튼 여러분이 알아서 찾아보세요. 봉염의 신발 소리가 아직도 사라지기 전에 뭐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없어요? 아니, 세 번 읽으셨다면서. 네. 그는 아기의 얼굴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하여튼 찾아보세요. 볼수록 뭉치 정이 푹푹 든다. 그는 아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주인집에서 깨어 부산하게 구는 소리를 들으며 밥을 하는가, 밥을 좀 주려나 했죠. 그리고 미역국 생각이 또 일어나며 김이 어린 미역국이 눈앞에 자꾸 어른거려 보인다. 나오죠? 따라서 배는 점점 더 고파왔다. 이제 몇 시간만 더 이 모양으로 굶었다가는 뭐라고 나와요? 그가 아무리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그는 이러한 생각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당시의 시대에도 보세요. 여자도 그예요, 맞죠? 그녀라고 안 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그녀라는 말이 없었어요. 네, 원래 이 당시에만 해도 그녀라는 말이 있었던 거는 그 한참 좀 뒤에. 그러니까 여러분 볼 때 이거 우탄가 이게 아니라 그 당시에만 해도 그녀라는 말이 없었어, 진짜. 그래서 그라고 쓴 거예요. 하여튼 무엇을 좀 먹어야 할 터인데 눈을 뜨고 사면을 휘돌아보았다. 아직도 헛간은 컴컴하다. 컴컴한 저편 구석으로 약간씩 보이는 팥뿌리. 여기 보면 정말 이거 이게 여자 아니면 못 쓰죠. 그는 어제 보세요. 어제 좀 더 읽어볼게요. 어제 저녁 주인 옆에 내가 오늘 장에대다 팔을 헛간으로 옮겨 쌌던 생각을 하며 옳다. 아무개라도 좀 먹었으면 정신이 들겠지 하고 얼른 몸을 쏟고 팥뿌리를 뽑았다. 그러나 주인이 나오는 듯하여 그는 몇 번이나 뽑은 파를 입에 대다가도 감추곤 하였다. 마침내 그는 파를 입속에 넣었다. 그리고 우쩍 씹었다. 그때 이가 시큼하며 딱 맞질린다. 그래서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입을 쩍 벌린 채 한참이나 벌리고 있었다. 보세요, 이거 정말 막 눈물 나지 않나 읽어보면? 침이 턱 밑으로 흘러낼 때야 그는 얼른 손으로 침을 몰아넣으며 이 침이라도 목구멍으로 삼켜야 그가 살 것 같았다. 그는 다시 팔을 입에 넣고 이번에는 씹지 않고 혀끝으로 우물우물하여 목으로 넘겼다.
넘어가는 판은 왜 그리도 차며 뻣뻣한지. 그의 목구멍은 찢어지는 듯 눈물이 쑥 비어졌다. 팔을 먹고도 사는가?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헛간문 사이로 보이는 하늘을 멍하니 쳐다봤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들이 보면 정말 뭐랄까요, 신랄하게 써놨죠. 네. 그 내용들을. 씹을 때 이가 아프다는 거 회사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회사라면 다 이런 철분 같은 게 막 빠져나가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써놨죠. 이 작품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순행적 진행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이 진행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순행적 진행이 있고요. 써보세요. 또 하나는 역자를 붙여. 역순행적 진행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되게. 그러니까 순행적 진행형은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로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역순행적은 뭐냐면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여러분 백투더 퓨처 있죠. 백투더 네. 퓨처. 그게 역순행적인 거예요.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오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역순행적 진행. 뭐 진행이라고도 하고 구성이라고도 하는데요. 하여튼 진행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뭘까요? 농가예요, 농가. 이 순행적 진행. 왜 농가냐면 팡둥을 이제 읽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팡둥을 만나러 간 봉염 아버지가 소식이 없죠. 네. 그래서 불안하죠. 네. 그래서 마을 어귀에서 총소리가 들려. 맞죠? 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농가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10여 년간 전에 간도에 이주해서 이제 그 사건이 쭉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유랑을 하는 거예요. 맞죠? 봉염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네. 봉식이도 집을 또 떠나가 버렸죠. 네. 그래서 봉염 어머니가 그 용정에 있는 팡둥의 집에서 집안일을 돌보면서 이제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뭐 읽어보셔서 다 아실 거예요. 네. 그게 두 번째 유랑.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써놓으시라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여러분이 읽은 걸 토대로 제가 이제 좀 학문적인 이야기를 써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해산이에요, 해산. 세 번째가 해산입니다. 애를 낳는 거죠. 팡둥이 아이를 임신한 채 쫓겨난 봉염 어머니가 비 오는 헛간에서 혼자 봉이를 낳잖아요. 그렇죠? 참 그 부분이 이제 특히 이 해산에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유모가 나오죠, 유모. 그 다음에 이제 유모가 나와요. 이 봉염 어머니가 두 딸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용의 어머니의 소개로 이제 명수의 유모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어머니의 마음. 이런 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열병에 걸린 봉염과 봉이가 보살핌을 못 받잖아요. 이거 보셔서 아시겠죠? 그래서 죽죠. 그러니까 봉염 어머니가 자책감에 시달리면서 이 명수의 유모로 그렇죠? 그 아이에게 좀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어머니의 마음이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밀수입이 나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가 밀수입으로 이제 끝납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쭉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이 좀 특히 이제 봐야 되는데 해산 부분에서도 이제 그런 해산의 고통과 그런 어떤 비극적 현실, 뭐 맹목적인 모성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와요. 읽어보면 여성 작가다 보니까 이게 유모 부분의 앞부분에 이게 나오거든요. 딸의 말소리도 못 찾으면 들으세요. 딸의 말소리도 이젠 들리지 않고 딸이 들을세라 조심하던 신음소리도 더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으흥으흥하면서 몸부림쳤다. 머리로 벽을 쾅쾅 받다가도 시원하지 않아서 손으로 머리를 감아쥐고 오짝오짝 뜯었다. 봉염이는 어머니를 흔들다가 그만 흑흑하고 울었다. 어머니는 봉염이를 밀치며 응응하고 힘을 썼다. 한참 후에 으악하는 애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봉염이는 어머니 곁으로 다가붙으며 애기 하고 부르짖었다. 어머니는 얼른 아기를 더듬어 그의 목을 꼭 지려야 했다. 그 순간 두 눈이 화끈 달며 파란 불꽃이 쌍으로 내달았다. 그리고 전신을 통하여 짜르르 흐르는 모성애. 그는 자기의 숨이 턱턱 막히며 쥐려는 손끝에 맥이 탁 풀리는 것을 느꼈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보면 이 모성애가 되게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이 작품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해산의 고통. 와 뭐가 나와요? 비극적 현실. 이 작품에서 이제 주로 다루는 게 이거예요. 해산의 고통, 비극적 현실. 하나 더 한다면 맹목적 모성애. 그냥 모성애가 아니라 맹목적 모성애.
그러니까 여러분 맹목이라는 말 좀 설명 좀 드릴게요. 맹목적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왜 맹목이냐면 그렇죠. 이게 이렇게 해서 한자로 이게 눈목자고요. 눈목자는 이게 눈동자 있잖아요. 눈동자 모양이에요 이게. 눈목이고 요 맹이란 건 이제 눈멀 맹자인데 이 한자로 보면 왜 눈멀 맹자냐? 눈이 망했어. 눈이 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눈멀 맹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눈이 안 보여. 그러면 누가 손을 잡아주면 따라가야 안 따라가. 따라가겠죠. 그래서 맹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목적이라는 말은 내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잡아주면 따라간다. 뭐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죠? 그래서 맹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 맹목적인 모성애 이런 거 해산의 고통, 비극적 현실, 맹목적 모성애 이런 것들을 잘 다루는 작품이죠. 이 작품을 읽어보면 그런 여러 가지 뭐 제가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막 유산시키는데 막 실패하는 이야기도 나와요. 막 읽다 보면 하나하나 막 나오고 또 공산당과 우리는 원수야 이렇게 하면서 또 사형당하는 봉식을 목격한 황둥 뭐 이런 것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후환이 두려워가지고 이제 막 뭐 내쫓는 내용도 나오고요. 상당히 이제 이 책을 읽어보면 여러분 그 장혜모 감독의 인생 혹시 읽어보셨어요? 영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아 여러분 안 보신 게 되게 많구나. 이걸 꼭 여러분이 인생 영화 중에 제가 하나를 골라라고 하면 뭐 여러 작품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인생이 다음 시간에 인생을 좀 같이 공부해야겠다. 미화의 인생이 있어요. 뭐라고요? 미화의 인생. 아니 그냥 장혜모 감독에 보면 인생이라는 영화가 있어. 장혜모 감독의 제가 예전에 이거 가지고 리포트 쓴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인생하고 제가 다른 거 하나 영화도 좋잖아요. 인생 영화 이거 아마 저기 비디오 이런 거 해서 볼 수도 있고 한번 어쨌든 한번 찾아보세요. 이 장혜모 감독의 인생이라는 영화가 하여튼 찾아보셔서 꼭 보셔. 인생은 진짜 볼만하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정말 인생의 여러 가지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 인생이라는 영화를 보면 다음 시간에 하여튼 한번 알아서 구하셔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시간은 제가 한 달 드리니까. 정말 명작이라니까. 제가 명작 아니면 저는 보라고 안 해요. 하시는 분 밴드에다 올려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영화 같은 거 자녀분들한테 물어봐서 요즘은 이제 뭐죠 코리안 무비다 뭐 이렇게 해갖고 하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200원 300원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다음 시간에 제가 인생을 좀 봐드릴게요. 이거 리포트 제가 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 밀수 부분을 좀 볼게요. 밀수 부분을 좀 보면 이제 이 작품에 이제 밀수 부분이 되게 이제 이게 또 중요한데 밀수 부분은 어떤 상황이냐? 어떤 상황일까요, 여러분? 반어적 상황이에요. 자, 밀수가 왜 반어적 상황이냐? 여러분 왜 반어적 상황일까요? 밀수 부분이 모르겠어요? 소금은 있지만 이 사람 소금 밀수니까 소금은 있죠. 근데 가족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게 반어적 상황이에요. 소금이 있으면 가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샐러리의 어원이 솔트인 거 아세요? 몰라요? 샐러리 있죠. 샐러리 봉급. 이게 어원이 솔트였어 진짜로. 옛날에 봉급을 소금으로 줬어. 소금으로. 여러분 그 주몽이라는 그 예전에 정말 시청률 높은 드라마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소금으로 줘요. 소금으로 봉급을. 그래서 빛과 소금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반어적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은 있지만 가족이 없다는 게 반어적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철저한 결핍의 상태. 그 소금이라는 게 이 제목을 쓴 것이 뭐냐면 소금이 많다 이런 의미를 작가가 쓴 게 아니에요. 제목의 의미가 철저한 결핍의 상태를 의미하기 위해 소금을 쓴 거예요. 우리가 소금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소금 없으면 못 살아요. 아시다시피. 근데 그래서 핸드폰이 울려서 그러니까 하여튼 중요한 건 철저한 뭐다? 결핍의 상태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이제 소금 이꼴 모성이고 소금 이꼴 뭐다? 생명이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소금은 모성이고 소금은 생명이다. 이게 아주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어적 상황을 여러분이 또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간도 이주 현실의 여성적인 재현을 나타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이야기하려면 이것저것 할 게 많은데
간도 이주 현실의 여성적 재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밀수입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밀수입은 남성의 영역이겠죠. 그렇죠. 이게 남성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인데 남성의 영역에서 소금 밀수입을 한다. 그럼 왜 남성의 영역에 그 밀수입을 집어넣었을까요? 그 이유는 강력한 생명력을 이야기해요. 여성이지만 강력하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강력한 생명력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 작품에서 작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 여성, 계급, 또 민족의 문제 자각과 실천 이런 걸 이야기해요. 여성, 계급, 민족의 문제 자각과 실천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도 뭐 할 이야기 많은데 좀 제가 할 이야기 이 부분 넘어가면 여러분 좀 조금 내용이 어려워서 여러분 좀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을까 해서 그 정도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소금의 내용하고 여러분 이제 공부하실 때 이 소금과 또 뭐였죠? 탈출기. 이 탈출기를 두 개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이게 어떤 맥락으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